10년 전, 그 여름은 유독 뜨거웠다. 강원도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별장에서 이은자 가족은 평범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남편 이종수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18살 아들 재우는 책 한 권을 손에 든 채 숲속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은자는 부엌에서 시원한 냉국을 끓이며 가족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바람의 방향이 이상했다. 여보, 냄새 안 나요? 은자가 창문을 열며 남편을 불렀다. 공기 중에 희미한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종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 너머로 검은 연기 기둥이 솟고 있었다. 산불이야.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방송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은자와 종수는 서둘러 필수품을 챙기며 재훈을 찾아 소리쳤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재훈이 어디 갔어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책 간다고 했잖아. 금방 올 거야. 종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길은 상상보다 빨랐다.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계곡을 건너와 별장 주변을 에워쌌다. 구조대원들이 확성기로 즉시 대피하라고 외쳤지만 은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재훈이 없이는 못 가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불길이 너무 빨라요. 구조대원이 은자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그때 멀리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불길 너머에서 들려왔다. 연기가 너무 짙어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이 재훈을 찾으러 들어갔지만 곧 되돌아와야 했다. 불길이 너무 거세졌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서.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별장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3일 후 불이 완전히 진압되었을 때 구조대는 별장 잔해에서 탄화된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 DNA 검사 결과는 불확실했지만 재훈의 소지품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공식적으로 이재훈은 산불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다. 하지만 은자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매년 그 자리를 찾아가 꽃을 놓았고 밤마다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은자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도현 H케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35세 최연소 의료기기 회사 CEO, 3년 만에 매출 100배 성장의 신화, 의료계의 혁신가. 화려한 수식어들 속에서도 은자의 눈에 들어오는 건 단 하나였다. 사진 속 그의 뒷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상 자국. 재훈이 맞아. 틀림없어.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H케어 홈페이지를 찾았다. 회사 소개란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희망을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인사말에서 도연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 시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의료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은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큰 사고라는 표현이 10년 전 산불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은자는 용기를 내어 H케어 본사를 찾았다. 리셉션 직원에게 간 이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확실했다. 재훈의 눈, 재훈의 코, 재훈의 입술. 다만 예전에 순수했던 소녀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어른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간 이식 상담이라고 들었는데요. 도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자는 울컥했다. 목소리도 재훈과 똑같았다. 다만 더 낮고 성숙해졌을 뿐. 네. 저는 이은자라고 합니다. 은자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보세요. 도연은 전문적이고 냉정한 톤으로 질문했지만 은자는 그의 눈에서 재훈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사실은 은자가 말을 주저하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실은 저희 쪽에서 간 이식이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희귀 간질환을 앓고 있어서요. 은자의 눈이 커졌다. 아들이 있으시군요. 네, 5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간이 좋지 않아서. 도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의사들은 6개월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은자는 결심했다. 혈액형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다.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는 98%라는 기적 같은 수치가 나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치율입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다. 가족이 아닌 이상 보기 드문 수치예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은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혹시 저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신지. 당신 혹시 10년 전 산불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산불 사고라고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목의 화상 자국을 만졌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기억하는 건 15년 전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있어요. 의사들은 심한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은자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역시 재훈이야.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럼 당신을 키워준 분들은? 강원도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던 박씨 부부께서 저를 발견하고 키워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산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를 구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다. 도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사실 그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모호한 기억들,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 책을 읽어주는 누군가, 바비큐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들에게는.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도연은 혼자 병원을 찾아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다. 친자 확률 99.99%.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그날 밤 도연은 은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맞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은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아, 정말 너구나. 엄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저는 이도연입니다. 재훈이라는 이름도 낯설고.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자신을 키워준 박씨 부부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제 아들을 위해 간 이식을 해주시겠습니까? 위험한 수술인데.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고 그 아이는 내 손자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박씨 부부가 찍어준 사진들이었지만 그 속에 자신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그리고 꿈속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선명한 기억을 되찾았다. 재훈아, 저녁 먹자.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 바로 은자의 목소리였다. 아침에 눈을 뜬 도연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35년 만에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냈다.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 김 교수의 단호한 말에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도현과 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승모판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전신 마취 시 심장에 무리가 가서.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사망 위험률이 30%입니다. 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의연했다. 그럼 수술하지 않으면 제 손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간 기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개월 안에 이식받지 못하면.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다. 안 됩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른 공여자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게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수술은 취소해 주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은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재훈아. 처음으로 그녀가 재훈이라고 부르자 도연의 몸이 굳어졌다. 엄마는 이미 65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우리 손자는 이제 겨우 5살이잖니. 어머니. 10년 동안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매일 밤 내가 죽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빠도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먼저 가셨지.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막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바보야. 엄마는 죽어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아이 속에서, 내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야. 그날 밤 도연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5살 아들 지호를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다. 아빠. 지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곧이야. 곧 나을 거야. 도연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은자를 찾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자는 미소를 지었다. 30% 위험률이면 70%는 살아남는다는 뜻이잖니. 엄마를 믿어봐. 만약 수술 중에.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손자 키우는 것도 봐야 하고 너와 못다한 얘기도 많고. 수술 전날 밤 은자는 도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너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목걸이야. 아빠가 너 10살 생일에 사준 거. 상자를 열자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별이 날 지켜줄 거라고 했지. 은자가 말했다. 이제 그 별이 지호를 지켜줄 차례야. 수술 당일 새벽 은자는 수술복을 입고 도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재훈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줘서.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나면 우리 셋이 함께 사진 찍자. 가족 사진 말이야.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7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7시간째 계속되는 수술에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2분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 교수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정말 성공했습니까? 네. 어머님도 지호도 모두 안전합니다. 어머님의 심장이 예상보다 건강했어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십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시간 후 은자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마취에서 깬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손자에 대한 것이었다. 지호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은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손자 살렸어. 재훈이도 찾았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두 병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다. 먼저 지호의 병실로 갔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지호야, 할머니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단다. 빨리 일어나서 할머니께 인사해야지. 그리고 은자의 병실로 향했다. 은자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기분 어떠세요? 평생 이렇게 몸이 가벼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마치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야. 지호가 깨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인사시킬게요. 은자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재훈아, 이제 정말 엄마라고 불러줄래?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엄마예요. 그때 간병인이 급하게 뛰어왔다. 도연 씨, 지호가 깼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지호의 병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 작은 아이가 또렷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빠. 도연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지호야, 괜찮아. 응. 그런데 아빠, 저 할머니는 누구야? 은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왔다. 지호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안녕, 지호야. 나는 내 할머니란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야? 그럼. 내 아빠 엄마야. 지호는 은자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졌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 그리고 아빠랑 닮았어. 은자는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할머니가 아빠를 닮았나? 응. 눈이 똑같아.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첫 가족 사진을 찍었다. 휠체어에 앉은 은자, 그 옆에 서 있는 도현, 그리고 은자의 무릎에 앉은 지호. 사진을 찍으며 도현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함이구나. 재훈아, 은자가 말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네, 엄마.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요. 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럼 영원한 가족이야. 도연이 답했다. 그 순간 따뜻한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그 공백을 채워나갈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